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함수는 거듭 제곱 함수예요. 거듭 제곱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다항 함수를 만들죠. 그래서 x의 n승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거듭 제곱 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역시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앞에서 계산하면서 x 플러스 h의 제곱 또는 x 플러스 h의 3승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해봤어요.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x 플러스 h의 n승 전개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한 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h의 n승, 어떤 두 수의 합을 n승 했을 때 그걸 전개해라 그러면 개수가 n 컨비네이션 0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서 항이 뒤쪽으로 갈수록 개수가 n 컨비네이션 0부터 해서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계속해서 n 컨비네이션 n-2, n 컨비네이션 n-1, n 컨비네이션 n까지 가면 끝나는 거고요. C라는 기호는 조합이고요. n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그 가짓수 그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승수는 x의 승수나 h의 승수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좌우 대칭이니까 똑같은데 x의 n승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h는 0승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n승부터 시작한 것은 항이 진행될수록 x의 n-1승, x의 n-2승 해서 x의 제곱 1승, 0승까지 항이 진행될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고요. 0승부터 시작한 h는 0승, 1승, 2승 해서 n-2승, n-1승, n승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한 식이죠. 자, 그럴 때 이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방법도 n 컨비네이션 0을 왼쪽에 있는 수 컨비네이션 오른쪽에 있는 수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계산을 하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수의 팩토리얼과 왼쪽에서 오른쪽 뺀 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n 컨비네이션 0은 0 팩토리얼 n-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계산할 수 있겠죠. n 컨비네이션 1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왼쪽에 있는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1 팩토리얼과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뺀 n-1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해서 n 컨비네이션 1은 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규칙이 이해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계속 진행하면 n 컨비네이션 2는 2 팩토리얼 n-2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어렵지 않죠?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뒤쪽에 있는 세 개만 또 연습을 해볼까요? n 컨비네이션 n-2는 n-2 팩토리얼 그리고 n에서 n-1을 뺀 수의 팩토리얼 그렇죠?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n에서 n-2를 빼주면 이 값은 2가 되니까 결국 팩토리얼 취하면 2 팩토리얼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뒤에서 세 번째의 계수가 앞에서 세 번째의 계수하고 사실은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 모양을 갖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것만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n 컨비네이션 n을 왼쪽에 있는 수 n 팩토리얼을 오른쪽에 있는 수 n 팩토리얼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n-n의 팩토리얼 이걸로 나눠준 거죠. n에서 n을 빼면 0이니까 이것의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것하고 개수가 같아요. 이게 컨비네이션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
컨비네이션 오른쪽에 있는 수를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더하면 r과 n-r을 더했으니까 n이 되죠. 왼쪽에 있는 수를 만들어주면 그 컨비네이션은 서로 같아요.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규칙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 팩토리얼 1이지요. 예, n-0은 n이니까 n 팩토리얼 나눠주면 1이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것은 개수가 1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것도 개수가 1이 됩니다. 마찬가지. 예, 여기도 1이 되지요. 예, 앞에서 두 번째 거 1 팩토리얼 하는 것은 예, 1부터 1까지 곱한 거니까 1이죠. 그렇죠? n-1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하는 것은 n-1 팩토리얼은 1부터 n-1까지 곱한 건데 n 팩토리얼은 1부터 n까지 곱한 거니까 1부터 n-1까지 곱한 것은 약분되지요. 그럼 위에 n이 남죠. 그렇죠? 해서 앞에서 두 번째 개수는 n이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두 번째 개수도 n이 되고요. 그렇죠? 하나만 더 계산해 볼게요. 예,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에서 세 번째 것은 2 팩토리얼은 1부터 2까지 곱하면 2입니다. n-2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은 n-2 팩토리얼 1부터 n-2까지 곱한 것은 약분되고요. 그렇다면 분자에는 n과 n-1이 남게 되지요. 그렇죠? 해서 값은 2분의 n, n-1이 되지요. 그래서 세 번째 것, 뒤에서 세 번째 것도 2분의 n, n-1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하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봤어요. 계산은 x의 n승 h의 0승 플러스 n 곱하기 x의 n-1승 h의 1승 플러스 2분의 n-1 곱하기 x의 n-2승 h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뒤에서 세 번째 것도 2분의 n-1 x의 제곱 h의 n-2승 뒤에서 두 번째 것은 n 곱하기 x의 1승 h의 n-1승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은 1 곱하기 x의 0승 h의 n승 그렇죠? 무엇인가의 0승 하는 것은 1입니다. 자, 해서 0승 하는 건 1로 처리하고 정리하면 x 플러스 h의 n승은 x의 n승 플러스 n 곱하기 x의 n-1승 h 플러스 점점점 해서 n 곱하기 x 곱하기 h의 n-1승 플러스 h의 n승 여기까지 이렇게 전개되죠. x의 n승부터 시작해서 h의 n승으로 끝나요.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거듭 제곱 함수의 도함수를 정의를 써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의 n승을 미분해 볼까요? f'x는 정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x에다가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x 플러스 h의 n승 그렇죠? x를 대입한 것은 x의 n승 그렇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하는 방법을 알지요? 이걸 전개하면 x의 n승부터 해서 h의 n승까지 해서 끝나요. 그렇죠? 거기서 x의 n승을 빼줬어요. 분자는. 그러니까 이 제일 앞에 x의 n승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x의 n승은 빼줘서 이 항이 사라져요. 그렇죠? 해서 분자를 정리하면 예, n x의 n-1승 h부터 남죠. 거기서 h의 n승까지 남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전부 h가 적어도 한 개씩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h로 묶어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h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h를 묶어내면 h는 없고 n 곱하기 x의 n-1승이 되죠. 그렇죠? 두 번째 항은 h가 두 개 있었으니까 한 개로 바뀝니다. 그렇죠? 제일 뒤에 거는 n개 있었으니까 n-1개로 바뀌어요. 뒤에서 두 번째 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n-1개 있었으니까 하나 묶어내면 n-2개가 남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h를 묶어내니까 분모에 있던 h하고 약분이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렇다면 남는 것의 극한이 되는데 이제 h가 0으로 갈 때 남는 거 nx의 n-1승부터 남았죠? 그렇죠? 그 뒤에는 h가 적어도 한 개는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것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이 항만 h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h가 0으로 가던 말던 이건 상수 취급, 극한의 변수는 h니까 해서 그 상수 nx의 n-1승 이렇게 되고 그 뒤에 것부터는 h가 곱해져 있으니까 h가 0으로 갈 때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h가 곱해져 있는 것들은 0으로 가는 게 곱해져 있으니까 전부 0으로 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부터 나머지는 전부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예,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n승을 미분하면 nx의 n-1승이다 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결과 기억하세요. x의 n승을 미분하면 nx의 n-1승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모양 볼까요? x의 n승을 미분하라고 했을 때 이 승수 n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승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하나 빼주면 돼요. 아주 쉽죠? 예, x의 n승을 미분하면 nx의 n-1승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예제 1번 볼까요? fx가 x의 6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예, 이제 극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f'x는 원래 있던 승수 6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고 승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하나 빼주면 된다. 그렇죠? 6에서 1 빼면 5니까 결과는 6x의 5승이다.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식을 유도한 것은 그 공식을 씁니다. 극한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예. 두 번째, y가 x의 천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같은 방법이지요. y라고 썼으니까 y의 도함수 y' 하고 써주시고요. 식은 x의 천승이니까 조금 전에 배웠던 공식 천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승수는 1000에서 1 뺀 것으로 바꿔주고 1000에서 1 빼면 999니까 1000 곱하기 x의 999승. 쉽죠? 예. 또 하나 y가 t의 4승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마찬가지예요. 독립변수를 t라고 쓴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dx분의 d라는 이런 연산자 기호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독립변수가 t니까 dx분의 d라고 쓰면 안 되고 dt분의 d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y를 미분할 거니까 t로 미분한 것은 dt분의 dy. 기호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t의 4승 하는 거니까 똑같은 규칙으로 가요. 승수 4는 앞에 곱해주고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4에서 1 빼고 4에서 1 빼면 3이니까 4t의 3승. 아주 쉽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이번엔 독립변수를 r로 표기를 해볼게요. y는 r의 3승.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아요. 이번엔 독립변수가 r이니까 dr분의 dy 이렇게 쓸 거고요. 도함수를 3은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 승수는 3에서 1 빼고 3에서 1 빼면 2니까 3r 제곱. 쉽죠? 예,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유도한 것은 dx분의 dx의 n승이 nx의 n-1승과 같다. 이걸 유도했는데 예, n은 우리 앞에서 금방 증명을 했듯이 x 플러스 h의 n승을 전개해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 플러스 h의 n승 할 때 그때 n 모양이니까
1승, 2승, 3승 이런 수들이에요. 그렇죠? 자연수일 때 우리가 지금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자연수 범위를 넘어서서 n이 실수가 됐을 때에도 똑같은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되는가를 보려면 뒤에 가서 조금 더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지수함수의 도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 이렇게 배우고 그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선 이 결과를 먼저 쓸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결과는 미리 줄게요. 예, 그렇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을 실수로 그냥 바꿔서 알파라고 써볼게요. 그래도 똑같은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dx분의 dx의 알파승, x의 어떤 수, 승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가 수다라는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건 뒤에서 또 배울 거고요. 예, 수일 때.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여기 있던 승수, 수는 앞으로 꺼내서 곱해주고 남는 승수는 원래 있던 수에서 이 수가 어떤 수든지 어떤 실수를 가지고 왔든지 그냥 1을 빼주면 돼요. 똑같죠? 예, x의 알파승을 미분하면 알파 곱하기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결론을 우선 쓸 텐데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로그 함수의 도함수 결과만 쓸 거지 왜 그렇게 되는가는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y가 x의 알파승이다라고 놓은 거예요. y와 x의 알파승이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거니까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해도 그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하겠습니다. 자연로그는 내처럴 로거리즘이란 뜻으로 ln이라고 쓰고요. 예, 밑순 표기하지 않고요. 읽을 때는 그냥 로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굳이 lnx 이렇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밑수 없는 로그는 그냥 자연 로그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상용 로그를 밑수 없이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 상용 로그를 대학 와서는 잘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배우는 이 수업 내용에서는 밑수 없이 표현하는 것은 자연 로그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이에요.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연 로그는 ln이라고 쓰고 읽을 땐 로그라고 읽고 로그를 취해 볼까요? 로그 y는 로그 x의 알파승하고 같아야 되죠. 자, 그 다음 로그의 성질도 그냥 갖다 쓸게요. 로그의 성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로그 안쪽에 있는 것이 몇 승하고 표현된 승수가 있다면 그것은 로그 밖으로 나와서 그냥 곱해지면 됩니다. 해서 로그 x의 알파승은 알파 로그 x하고 같아요.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로그 y와 알파 로그 x가 같았으니까 이번에는 양변을 미분할 거예요. 그래도 그 결과가 같아야 되죠. 같은 거였으니까. 그러면 로그 y를 x로 미분한 것하고 알파 로그 x를 x로 미분한 것하고 같다. 됐죠?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의 결과를 그냥 갖다 쓸 겁니다. 로그 어떤 함수를 x로 미분해라. 여기 x의 함수예요. y는.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로그 안에 있던 함수 y는 분모에 쓰고 분자는 그 함수를 미분해서 쓰면 됩니다. 해서 결과는 y분의 y 프라임이에요.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결과를 지금 쓴 것뿐이지. 해서 결과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선은 y분의 y 프라임. 그리고 알파 로그 x를 미분한 것은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해둬요. 이게 미분의 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조금 이따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로그 x, 이 자연 로그 함수,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에요. 이것도 뒤에서 볼 겁니다. 왜 x분의 1인지. 지금은 결과만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은 알파 곱하기 x분의 1이 됐어요. 그럼 같은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y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알파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y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y 프라임은 y 곱하기 알파 곱하기 x분의 1이다. 자, 그런데 y가 뭐였나요? y는 x의 알파승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 대신에 x의 알파승을 써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의 값은 x분의 알파 곱하기 x의 알파승. 그렇죠? 그러니까 x의 알파승을 여기 x로 나눴어요. x는 x의 1승이에요.
그럼 지수 법칙. x의 알파승을 x의 1승으로 나눴으니까 x의 알파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렇죠? 그 앞에 알파가 곱해져 있었네요. 예, 같은 결과를 얻었죠. 그래서 실수로 바꿔도 x의 알파승을 미분해라 그러면 같은 규칙으로 승수는 앞에 곱해주고 새로운 승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1 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역시 이 새로운 규칙을 얻었으니까 알파가 실수일 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보세요. 첫 번째, fx가 x제곱분의 1이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놓고 계산하는 법을 아직 모르지요. 하지만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x의 마이너스 2승과 같은 거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x제곱분의 1을 미분해라 하는 것은 x의 마이너스 2승을 미분해라 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규칙을 같이 쓰면 됩니다. f'x는 여기 승수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나가서 곱해 놓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새로운 승수는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주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근데 x의 마이너스 3승은 다시 쓰면 x의 3승분의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3승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y가 세제곱근 x의 제곱이다. 도함수를 구해라. 똑같아요. 세제곱근 x의 제곱하고 쓰는 것은 x의 3분의 2승 하고 쓰는 것하고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3분의 2승을 미분하면 됩니다. 같은 규칙을 쓸 거고 y'은 승수 3분의 2 앞으로 나가서 곱해주고 새로운 승수는 3분의 2에서 1 빼고 됐죠? 3분의 2에서 1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지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다. 이렇게 써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연습해 보기 위해서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하는 것은 x의 3분의 1승 분의 1이에요. x의 3분의 1승 하는 것은 세제곱근 x라고 써도 돼요. 그렇다면 세제곱근 x 분의 1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것이 3분의 2하고 곱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3 곱하기 세제곱근 x 분의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쉽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결합해 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곡선 y는 x 루트 x 이 위에 주어진 점 1,1에서 접선과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앞에서 배웠죠. f'x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법선하는 것은 접선과 수직인 거예요. 접선하고 수직인 그런 직선을 법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어떤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 XY 평면에 있는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것은 그 두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이 성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를 아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가 법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나가는 점이 있으니까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알면 식을 구할 수 있죠. 이건 앞에서 연습을 했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주어진 곡선은 식이 y는 x 루트 x. 그렇죠? 근데 루트 x는 2분의 1승이란 뜻이에요. x의 2분의 1승.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y는 x 루트 x인데 루트 x를 2분의 1승으로 바꾸면 1승하고 2분의 1승을 곱했으니까 그렇죠? 지수법칙
1과 2분의 1 더하면 2분의 3이죠. x의 2분의 3승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y는 x의 2분의 3승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법선의 기울기 당연히 y'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y' 계산해야 돼요. y'은 x의 2분의 3승을 미분할 거니까 2분의 3 나가고 새로운 승수는 2분의 3에서 1 빼고 2분의 3에서 1을 빼주면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곱하기 x의 2분의 1승. 예,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똑같은 걸로 2분의 3 루트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y'이 있으니까 이제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합니다. 접선의 기울기 지나가는 점에 x좌표에서 y'을 계산하면 되죠. x좌표 1이죠. 그러니까 1 대입해서 y'1을 계산하면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y' 결과의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루트 1, 1이죠? 그럼 계산할 건 없죠? 해서 2분의 3 루트 1이니까 루트 1 치우고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네요. 됐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3이니까 법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3하고 어떤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1 될까? 찾으면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 3분의 2지요. 그렇죠? 해서 법선의 기울기는 2분의 3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 마이너스 3분의 2다. 아주 쉽죠? 예. 그럼 접선과 법선 둘 다 이제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얻었어요. 그렇죠?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얻었으니까 이제 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앞에서 연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접선부터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었죠?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죠? 해서 y 마이너스 1은 2분의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풀어내면 y는 하고 정리해 볼까요? 2분의 3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플러스로 바뀌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y로 정리한 식은 y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얻었고요. 법선의 식도 똑같이 합니다. 기울기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점 주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이번에는 법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어요. 그렇죠?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다 됐죠? 이제 정리합니다. y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곱한 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 3분의 2하고 1 더하면 3분의 5 그렇죠? 해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다. 어떤가요? 쉽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저녁 때 되면은 과제를 1차 과제를 하나 줄 겁니다. 이번 학기에 과제는 3번 나갈 거고요. 해서 하나에 5점씩이고요. 전부 주관식 문제로 나갈 거고 주관식으로 문제를 많이 주진 않아요. 한 문제만 줄 겁니다. 그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성의껏 다 풀어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학습 영상에서 이렇게 여기 문제 풀이가 있죠. 이 문제 풀이처럼 똑같이 쓰셔야 이렇게 같이 쓰셔야 이런 스타일로 쓰셔야 점수를 만점 받을 수 있고요. 하나라도 생략이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중간 단계에서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이나 여러분 과제해 주는 문제나 전부 학습 영상에서 배운 거 말고는 내질 않아요. 그래서 학습 영상에서 배웠던 스타일로 문제를 주는 거니까 숫자나 함수 정도를 바꿔서 그래서 학습 영상을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런데 어쨌든 풀이는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이 됩니다. 그런데 풀이 과정이 학습 영상에서 어떻게 풀이 과정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해서 그만큼 써야 점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해서 그것과 다르게 여러분들이 생략된 것이 많게 이렇게 설명을 썼다면 점수를 거의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꼭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첫 번째 과제가 나갈 거고 한 3주나 4주 텀으로 해서 예, 2번 더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는 모두 3문제일 거예요. 각 한 문제씩이니까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예, 공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수가 곱해진 경우입니다. 예, 이걸 상수배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곱해진 상수는 조금 전에 예제에서도 봤듯이 조금 전에 얘기해서 봤듯이 그냥 앞으로 꺼내서 곱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함수만 미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이걸 상수배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합법칙이라고 하는데 덧셈이나 뺄셈이나 같은 종류입니다. 예, 덧셈으로 연결된 것을 미분해라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서 더해 주시면 되고요. 뺄셈으로 연결된 것을 미분해라 그러면 각각을 미분해서 빼주면 됩니다. 덧셈은 덧셈으로 연결하시고 뺄셈은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를 쓰면 바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세 개는 다. 예, 해서 상수배 법칙하고 덧셈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만 살펴볼게요. 우선 상수배 법칙부터 CFX, C는 상수입니다. 이렇게 된 함수를 미분해라 그러면 정의 써볼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주어진 함수에다가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대입하면 cfx 플러스 h 그렇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것은 똑같은 값이니까 cfx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극한에 분자에 앞에도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고 뒤에도 c라는 상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라는 상수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극한 안에 c라는 상수가 곱해진 거니까 그 곱해진 상수는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상수 c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에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것만 남았죠. 됐죠? 그러고 나면 극한 안쪽에 있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게 뭔가요? 이 극한이 바로 dx분의 dfx 이 fx의 도함수 f'x 이것의 정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상수배 법칙이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해서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냥 그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해두고 옆에 곱해져 있는 함수만 미분해서 곱하면 된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해서 결과가 cfx의 도함수는 c 곱하기 f'x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예, 덧셈 법칙 플러스만 하나 살펴볼게요. 예, 똑같이 정의를 쓰시면 돼요. fx 플러스 gx를 dx분의 d 미분해라. 예, 똑같이 정의를 씁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원래 주어진 함수의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거. 그러면 fx 플러스 h 플러스 gx 플러스 h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 원래 주어진 이 모양이죠. fx 플러스 gx. 다 됐죠? 예,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극한을 이 플러스로 연결해서 둘로 나누시고 f에 관한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 g에 관한 것을 나중에 쓰고 이렇게 2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 덧셈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덧셈이다라는 법칙을 쓴 거죠. 그럼 f에 대한 걸 쓰면 h는 공통분모니까 극한 오른쪽에 있는 값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은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그렇죠? 예, 그 다음 g에 대한 것을 따로 써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다 됐죠? 예, 이러고 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 값은 dx분의 dfx예요. f를 미분한 거. 그렇죠? 마찬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이건 뭔가요? gx의 미분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두 함수의 합으로 표현된 것을 미분하라고 하면 각각의 미분한 결과를 2개 더해주면 된다. 똑같은 거니까 뺄셈은 여기 덧셈을 뺄셈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예, 똑같이 정리해 보세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예, 두 번째 시간에는 출석을 받겠습니다. 예, 지금 마치기 전에 예, 여러분들 그 출석을 그 채팅으로 예, 주세요. 예, 56명 지금 참가가 되어 있는데 예, 채팅으로 다 주면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마치기 전에. 예. 예,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주시면 됩니다. 학번하고 이름 다 있어야 되고요. 예, 50명 예, 더 주셔야 되는데 몇 사람 걸어놓고 어디 나갔나요? 예, 54명. 끝인가요? 예, 다 좋네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초대하겠습니다. 끊었다가 수고했습니다.